지금까지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의 열악한 소방 체계를 짚어보는 기획 보도 시간입니다. 장비 보강과 인력 수급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지만 넉넉치 않은 지자체 살림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에 맞춰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형평성 있는 지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청원이 올라온 건 지난 5일. 강원도 산불 현장에서 화마와 사투를 벌였던 소방관들의 노고가 전해지면서 이들의 국가직 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 공무원 신분인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관 안명식 씨. 28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위급 상황을 맞닥뜨린 그는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노후된 장비와 함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소방 차량 내용 연수 10년인데 대부분 10년을 넘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외의 장비들도 내용 연수가 지난 장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하지만 고질적인 예산 부족에 장비와 인력은 물론 소방시설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 해 전국 시도별 소방 예산 규모는 제각각입니다. 비율상 지방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예산의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고 소방 예산 편성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지자체의 재정에 따라 1인당 배당 예산도 차이가 납니다. 앞서 보도된 것처럼 관할 면적은 넓어지고 부족 인원은 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소방서가 건립되지 않은 기초단체도 전남에만 6곳.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 정부 역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소방공무원 역시 처우와 여건을 국가가 맡아 효율성을 높여보자는 겁니다. 우선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한 관련법만 너댓가지.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 신분을 일원화해 형평성을 높이고 이에 맞춰 예산과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하반기 시행이 예상됐던 관련 정책은 정치권의 이견으로 시기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데요. 이 법의 통과가 무엇보다 시급하고요. 자유한국당이 참여해서 합의 통과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국가직 전환이란 수식어에 맞지 않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있다는 것에 대해 반쪽짜리 전환이란 지적도 이어집니다. 교부세율 증가 등 국가의 부담을 점차 늘려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완전한 정착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 100% 국가가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전체를 다 지원해 주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21년 이후에 정부 지원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서 게다가 자치분권을 통한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앞으로 지자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도 고려돼야 할 상황.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소방 예산이 책정되는 구조 속에 국가직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평균 수명 58.9세. 관할지역을 넘나드는 연평균 1,300여 건의 출동. 이런 수치가 말해주듯 지속적인 재원 확보를 통한 소방 체계와 근무 여건 개선이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선행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양지역 환경단체가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 등 4개 단체는 어제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광양제철소가 고로정비 과정에서 연간 80회 이상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하고 무허가 슬래그를 제조 운송해 주민 건강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는 이와 관련해 오늘 2021년까지 1조 700억 원을 환경시설에 투자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잘못된 점이 밝혀지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양경찰서는 지난 16일 광양제철소 고로 9곳을 압수수색했고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제 슬래그 처리시설에서 채취한 샘플의 성분 분석을 의뢰해 침출수 오염 여부를 추가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수년 동안 각종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염 물질을 측정하는 업체와 짜고 실제 배출 농도를 축소한 건데요. 발암 물질까지 무단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산단의 대표적인 석유화학 기업인 LG화학입니다. 공장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각종 화학 물질이 밖으로 배출되는데
LG화학은 이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를 측정해주는 업체와 짜고 발암물질인 염화 비닐 등의 배출 농도를 실제보다 낮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파악된 것만 150건에 달합니다. 한화케미칼 역시 질소 산화물 농도를 실제 수치의 절반으로 축소하는 등 50여 건의 측정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대행업체와 공모해 각종 대기오염 물질의 측정값을 조작한 기업은 모두 6곳. 휴대전화 메시지와 메일에는 측정 농도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배출업소와 측정 대행업소는 기본적으로 갑의뢰 관계가 있습니다. 측정 업무를 의뢰하게 되고 측정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적발된 기업들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통해 당국의 추가 조사를 피하거나 배출 부과금까지 면제받았습니다.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대기업으로 일하는 그 존재 자체를 스스로 상실시키는 그런 행위입니다. 대기오염 물질 측정 대행업체들은 현재까지 광주 전남 235곳의 사업장에서 13,000여 건의 측정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 말이 안 끝난 상태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환경당국은 공모관계가 확인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기업 6곳과 대행업체 4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 농도 조작과 관련해 LG화학이 일부 생산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G화학은 어제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PVC 페이스트 공장을 폐쇄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 영향평가를 진행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화케미칼은 이번 사건이 당사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공모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며 검찰 조사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면서 섬과 바다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개발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된 섬 지역 자치단체들이 공원 해제 요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옥빛바다와 봄석으로 치장한 산들로 수려한 풍광을 뽐내는 진도군 임해면 남동지구. 남도 석성을 비롯해 역사 유적도 많지만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묶인 지난 수십 년 동안 개발은 고사하고 집을 고치는 것조차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진도군이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앞두고 남동지구를 공원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육짐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임해 남동지구는 진도항 배후지 개발 등을 통해 앞으로 진도 국장으로 만들 계획에 있는 중요한 곳으로서 반드시 해제가 되어야 합니다. 신안군은 흑산공항 건설 예정지 일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흑산공항은 6년 전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하고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 발목이 잡힌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완도군 등도 국립공원 해제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자체 용역과 주민 설명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곳은 과감하게 해제하고 주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가 심한 곳은 공원 계획을 현실에 맞게끔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38년 동안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 침해와 고통만 주는 다도 해상국립공원을 해제하여 도서민의 행복 주권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981년에 지정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진도와 완도, 신안, 여수, 고흥 등 5개 시군 18개 읍면에 322개 섬이 지정돼 있습니다. 면적은 제주도 전체 섬보다 큰 226만여 제곱미터로 전국 21개 국립공원 가운데 가장 넓은 규모입니다.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면서 섬의 가치와 개발 수요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시군의 목소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순천시의 개발 제재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대규모 산지 개발이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월 상사면 일대 7만여 제곱미터의 임야 등을 산주와 공사업자가 무단으로 개발한 현장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순천시는 산주에게 3차례 계고장을 보내고
수차례 작업 정지 요구를 했지만 위반 행위가 계속됐다며 행정 대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주와 공사업자는 이에 대해 순천시 조례와 국토법 적용 면적이 달라 3만여 제곱미터를 임의로 개발했지만 전남도의 허가를 밟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 품목을 다각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도내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은 4만 3천여 헥타르로 전국의 55%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표 점유율이 73%로 지나치게 높아 친환경 이미지가 강한 전남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이에 따라 채소와 과수 등 작목별 유기 재배 매뉴얼 개발과 토양 관리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유기농 생산단지 육성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친환경 인증 품목을 다양화하는 데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참여 인원 2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국민들께 감사를 전하고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CCTV 영상 저장 장치 조작 의혹이 불거진 날 시작된 국민청원.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를 대통령이 지시해 줄 것을 청원했습니다. 영상 조작과 DVR 바꿔치기까지 하면서 숨겨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만 합니다. 이들이 요구한 진상규명 과제는 3가지.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은 이유와 세월호 급변침과 침몰의 진짜 원인, 당시 정부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방해한 사실과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 등 처벌이 필요한 1차 책임자 18명도 발표했습니다. 보름여 만에 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유가족들은 정부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사권만으로 한계가 있었던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반기는 입장입니다. 수사 요청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고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특별검사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니까 그런 과정에서 특별수사단도 만약 설립될 수 있으면 저희로서는 힘이 되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와 별개로 세월호 CCTV 저장장치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남도가 민선 7기 후 투자 유치 사업만 8조 원 넘게 시행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민선 7기가 시작된 이후 9개월 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유치 사업을 역점 추진해온 결과 214개 기업 8조 1,336억 원을 유치해 7,400여 명의 고용 창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김 지사 취임 이후 민선 7기 4년 동안 기업 1,000개 유치, 일자리 2만 개 창출을 목표로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순천 소형 경전철 스카이큐브 사태 해결을 위한 순천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포스코가 스카이큐브 운영과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에 1,367억 원의 손해배상을 제소한 것에 대해 순천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또 순천 소형 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 해결을 위해 포스코와 순천시가 사회적 대화에 나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순천만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에 기부금 유용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기소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결과 집행위원 김모 씨 등 3명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5,100만 원을 수령한 뒤 개인 대출금을 갚은 혐의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또 집행위원회 명단을 허위로 작성해 기부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달 말까지 보강 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은 중부와 남부지방의 날씨가 다릅니다. 중부지방은 낮 동안 어제보다 다소 쌀쌀하게 했고요. 이
모처럼 반갑지 않은 미세먼지 소식까지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빗방울이 곳에 따라 살짝 떨어지겠고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오겠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한낮 기온도 서울의 경우 어제보다 6도가량 떨어집니다. 남부지방은 하늘도 맑겠고요. 포항의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다소 덥겠습니다. 비의 양이 충분치 않아서 메마른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건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풍주의보까지 동시에 발효 중입니다. 오늘 이들 지역에 계신 지역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지역으로도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낮까지는 공기질이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지금 이처럼 황사가 발현한 거 보이시죠? 이 유입 시점이 조금 전보다도 늦어져서요.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황사가 주로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겠고 그때쯤 스모그까지 유입이 되면서 중부지방은 밤의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11도 안팎으로 대부분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16도 선에 머물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와 포항이 26도 안팎까지 오르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의 한낮 기온도 차츰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